작가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이야기파네요. 응? 여러분, 이야기는 어디서 올까요? 많은 분들이, 작가든 아니든 많은 분들이 작품은 순전히 작가가 만들어내는 창조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을 내놓는 거를 출산에 많이 비유하죠. 그런데 이 창조 과정을 좀 다르게 보는 작가님들도 있습니다.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 보시면 여기서 킹이 이야기는 발굴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작가가 플롯 짜고 배경 설정하고 그게 아니라 이야기가 밖에 있고 그거를 작가가 파낸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파네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킹은 소설 쓸 때 정말 이런 느낌으로 쓴다고 해요. 이거 약간 비슷한 얘기가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도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받고 그가 나올 때까지 깎아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인 거죠. 이렇게 창작물이 일부든 전부든 바깥에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종종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구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이 이야기가 밖에 있다는 이 생각 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이건 대단한 경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작품 활동하니까 정말 그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좀 더 중요하게는 이 생각이 작품 활동을 건강하게 오래 하는데 유용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일부든 전부든 밖에서 작가한테로 온다고 생각하는 게 왜 유용할까요? 이건 테드에서 엘리자베스 길버트 작가의 강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잖아요. 근데 유명해지기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냐고 걱정을 해준대요. 작가니까 창작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해준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작가님들이 창작 과정에서 정말 고통을 겪죠.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예를 한 사람들인데 노먼 메일러라는 작가님이 있대요. 이분이 내가 쓴 모든 책 하나하나가 나를 조금씩 죽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이런 생각이 작가한테 너무 위험하고 적어도 서구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얼마 안 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창작의 고통이라는 개념은 결국 작가가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르네상스부터 시작된 인간 중심주의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창의성이 창작자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신성한 존재로부터 온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거를 디먼이라고 불렀고요. 로마인들은 지니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술가들은 작품이 잘 나오든 엉터리로 나오든 작품의 결과와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게 가능했어요. 작품이 잘 나오면 지니어스가 도와준 거고 잘 안 나오면 지니어스가 좀 게을렀던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랬었는데 이게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바뀝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인간은 우주의 중심에 놓이게 됐고요. 그러면서 지니어스는 외부에 존재하는 신성한 혼이 아니라 바로 예술가 자신을 의미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전에는 작품을 지니어스와의 합작품으로 봤는데 이제는 예술가 혼자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죠. 길버트는 이런 무리한 기대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지난 500년간 예술가들을 죽여왔다고 주장합니다. 내 작품을 100% 내가 만든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작품이 잘 안 나오면 나는 쓰레기야, 쌀이 아깝다,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라는 걸까요? 다시 지니어스랑 얘기하고 그러라는 건가요? 놀랍게도 안 될 거 뭐 있냐 라고 얘기합니다. 길버트가.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시인과 음악가 얘기를 해요. 톰 웨이트라는 작곡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운전하다가 멜로디가 떠오르면 지금 나 운전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그러면서 그 음악적 영감한테 화를 낸대요. 이 작곡가는 원래 작곡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하고 음악적 영감을 분리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많이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길버트 자신도 그랬대요. 이분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쓸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When I was in the middle of writing Eat, Pray, Love, and I fell into one of those sort of pits of despair that we all fall into when we're working on something and it's not coming, and you start to think this is going to be a disaster, this is going to be the worst book ever written, not just bad, but the worst book ever written. And I started to think I should just dump this project, you know. But then I remembered Tom talking to the open air, and I tried it. So I just lifted my face up from the manuscript, and I directed my comments to an empty corner of the room, and I said aloud, listen, you thing, you and I both know that if this book isn't brilliant, that is not entirely my fault, right? Because you can see that I am putting everything I have into this. You know, I don't have any more than this. So if you want it to be better, then you got to show up and do your part of the deal, okay? But if you don't do that, you know what, the hell with it. I'm going to keep writing anyway because that's my job. And I would please like the record to reflect today that I showed up for my part of the job.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책이 나온 거죠. 요점은 작품의 무게를 너무 혼자 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니어스가 영감을 준다고 믿든 땅에서 파낸다고 생각하든 다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 그거 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몫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떻게 매 작품이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작품 쓰는 시간도 다 인생인데. 그렇죠? 옛날에 본 영상인데 도움이 많이 됐어서 여러분한테도 보여드렸습니다. 건강하게 합시다. 예. 자, 그러면 길버트 누님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마무리 멘트 들으시고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But maybe it doesn't have to be quite so full of anguish if you never happened to believe in the first place that the most extraordinary aspects of your being came from you. But maybe if you just believed that they were on loan to you, you know, from some unimaginable source for some exquisite portion of your life to be passed along when you're finished with somebody else. And you know, if we think about it this way, it starts to change everything. And what I have to sort of keep telling myself when I get really psyched out about that is don't be afraid. Don't be daunted. Just do your job. Continue to show up for your piece of it, whatever that might be. If your job is to dance, do your dance. If the divine, cockeyed genius assigned to your case decides to let some sort of wonderment be glimpsed for just one moment through your efforts, then ole. And if not, do your dance anyhow. And ole to you nonetheless. I believe this and I feel like we must teach it. Ole to you nonetheless, just for having the sheer human love and stubbornness to keep showing up. Thank you. 자, 여러분, 하나만 더. (3년) 만에 제 차기작 살인저택의 부다페스트가 발매됐습니다. 채팅창 형식의 비주얼 노벨 게임이고요. 어떤 대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와 결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추리물이에요. 추리물 처음 써보는데 지니어스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Then ole. 다행히 현재까지 평이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유료 버전 판매 중이니까요. 궁금하시면 한번 질러주세요. 예, 뭐 요즘 나가지도 못하실 텐데 추리 게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시원하고. 질러주세요. 응? 자, 큰 프로젝트 끝났으니까요.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좀 자주 올릴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